안녕하세요. 우리의 국제적 위상. 국력이 올라가니 진짜 선진국이란 타이틀까지 거머쥐니 미국과 유럽이 이제야 조금씩 움직여주네요. 역시나 힘이 있어야 하는군요. 일본 중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기술력과 자본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숨겨왔던 저력을 내세우며 일본의 기업들을 하나하나 꺾고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과거 화려하던 시절엔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갖가지 부정한 일들이 현재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에 의하여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의 과거 만행을 알리기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기업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엔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미쓰비시는 과거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데려가 훨씬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근로를 시키며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매우 유명한 사실입니다. 미쓰비시를 포함해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과거부터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국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발전해온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만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었기에 국제적으로 큰 공론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피해를 입은 대만은 한국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전 국민이 일본 친화적인 성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문제 공론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의 과거를 알리기 위해 국제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펼치던 한국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이용한 착취로서 최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일손이 부족해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근로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에선 이들을 데려오며 몇 달간 간단한 교육을 시켜주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만 일본인들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과 대우를 받습니다. 최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8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자국민들에게 하기 어려운 작업, 특히 후쿠시마 폐기물 처리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지시해 수많은 산업재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특히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곤 상상도 하기 힘들다며 이런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본은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쥐어짜내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일본 당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정부기관들은 일관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합쳐진 기관인 일본의 호생노동성에선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는 우리 일본이 그동안 선진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술력이 필요한 저개발 국가들에게 일본의 기술력을 배울 기회와 함께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측에선 기능 실습생들에게 자신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심지어 월급도 주고 있으니 도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후생노동성 측에선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선 일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도 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만큼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도 이 정도인데 일본 언론들은 더욱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 국무부가 그런 보고서를 내놓아도 일본으로 들어오려는 근로자들은 차고 놓쳤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자료 확인해보면 근로환경평가 항목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일본은 D등급인 최하 등급을 받았고 한국은 A등급인 최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선 한국이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을 씻고 찾아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국에 불리한 내용은 언급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선 관례였다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통계청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기능실습생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 중에서 베트남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베트남에도 알려지며 그동안 일본 친화적인 분위기였던 베트남에서 왜 자국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족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에 이런 문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는 근로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기능실습 제도를 이용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현재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강제 동원하여 목화솜을 생산하는데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선 일본 유니클로의 의류 제품을 수입 금지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지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하지 말라는 지적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일본 CEO들은 그런 지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태도로 무시해오며 상황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대한 제재를 통해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밀착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향해 친중적인 국가라며 G7의 참여와 그 밖의 국제기구, 수장자리 등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하며 회방을 놓아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과 함께 경제 공동체를 꾸리던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유니클로는 중국산 면화가 신장 지역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문제가 있는 원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를 파악하고 유니클로 의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 측에선 미국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입 금지 해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오히려 일본이 납품받은 면화의 거래명세서 등 현재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며 일본을 순식간에 할 말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끝까지 배짱을 부리며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유니클로의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은 3에서 4% 수준이지만 중국에서는 20%가 넘는 등 유니클로 전체 매출 1위를 담당하는 국가입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기업이지만 일본 내 매출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유니클로는 중국과 유착하여 잘못된 관행을 눈감아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의 도의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최근에서야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부터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봐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G7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일본이 겉으로만 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을 지속하며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노동자 인권 문제와 유니클로 관련한 수입 금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곧 있을 일본의 올림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변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 1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다는 일본 당국은 2주간의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나면 세계적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에서 완벽한 방역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일본에 모인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는 확산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측이 주장하던 버블 방역과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자신들은 방역에 대해서 할 만큼 충분히 했다며 선수촌 내에서의 확산은 선수들 개인의 위생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서약서까지 받는 등 법적으로 회피하는 장치를 마련해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대로 올림픽 이후 확산이 문제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와 더불어 국제올림픽기구 IOC 등 국제기구들이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최우선으로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해 확산을 막아야 하는 목표가 있지만 경제 논리와 일부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개최를 감행했다는 것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WHO의 경우 효과 낮은 중국의 백신을 승인해줘 중국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올림픽에서 격리 면제를 받도록 처리하며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백신은 효과도 낮을 뿐더러 변이에는 더더욱 무용지물이라며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에서만큼은 검증된 백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주장하던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미국과 프랑스, 유럽연합 등이 주목하며 일본을 따라서 한국을 호구로 보고 있는 베트남의 실습생은 한국에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양파국 간에 가면 갈수록 그 사악함이 드러나네. 악마국가의 끝은 과연 어떤 형체일지 양옆에 악한 두고가 있어 우리의 선함이 더 돋보이는 듯 전방위적인 제재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